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부동산입니다. 금일 알아볼 내용은 임대료 인상률 계산 방법입니다. 임대료 인상률 계산을 알아보려고 하면은 여기가 네이버 홈페이지죠. 여기 검색창에다가 렌트홈이라고 칩니다. 렌트홈. 그래서 이제 엔터를 치면은 렌트홈 임대 등록 시스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이 렌트 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가 있습니다. 예,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예,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더 이제 확대를 해볼까요? 임대료 계산 이렇게 돼 있죠.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예. 그러면 이제 임대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로 내신 분들 그 연 인상률이 5%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그 이상으로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 본인이 이제 임대해 놓은 주택의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육 예, 1,000원이죠. 그리고 월 차임을 60만 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보증금은 그냥 1,000만 원을 유지하면서 그럼 월 차임을 얼마를 올려야 연 5%로 적용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변경후 임대료 해서 계산하기 누르면 나오죠. 그러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임을 63만 1,667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통상 뭐 이렇게 뭐 667원까지 이렇게 안 올리죠. 예, 63만 1,667원 달하면 63만 원을 올리던가 아니면 그렇게 하겠죠. 여하튼 최대 하나로 올릴 수 있는 월차임은 63만 1,667원이다. 예,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요 금액이요. 요거보다 이제 높게 올리면은 안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주택 임대 등록을 하신 분들은 이걸 잘 아셔야겠죠. 인상률 적용, 임대료 인상률 5%, 그러니까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이게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는데 여기가 이제 0.5%죠. 그럼 인상률 적용 그랬는데요. 인상률 적용 한번 공식도 좀 알아볼까요? 주택 임대 사업자로 내신 분들 연 5% 밖에 못 올리거든요. 근데 연 5%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 뭐 월세 계약을 작성할 때 계약 기간을 통상 1년으로 하잖아요. 아니 2년, 통상 2년으로 하잖아요. 2년. 예,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2년 뒤에 이제 재계약을 한다. 그때 이제 5%까지밖에 못 올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을 계약을 했는데 요 1년 뒤에 이때 이제 뭐 5%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5%를요. 네. 그 연 5%죠. 연 5%.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임대료 인상률 이렇게 돼 있죠. 임대료 인상률. 변경 후 임대료 인상률은 변경 후 환산 보증금 빼기 변경 전 환산 보증금 나누기 변경 전 환산 보증금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은 임대료 인상률이 나오거든요. 예, 임대료 인상률. 그러면 여기 변경 후 환산 보증금, 변경 전 환산 보증금 그랬는데 그럼 이 환산 보증금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요. 임대 보증금 더하기 월 임대료 곱하기 12 하면 됩니다. 거기에 나누기 4%.
그러면 이제 환산보증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4%는 또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요 밑에 나옵니다. 예,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월차임 전환시 제한 상환률 나오는데 이게 3.5입니다. 이게 3.5거든요. 3.5%. 그리고 2020년 5월 28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입니다. 더하기 0.5를 한 거죠. 그러면은 4%가 된 거잖아요.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바뀝니다. 여기 내려서 보면은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현황글에서 2020년 5월 28일에는 0.5%고요. 그 다음에 3월 17일에는 0.75%.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2019년 10월 달에 1.25였죠. 그러다가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간 거죠. 이렇게 보면 쭉 기준금리들이 이게 계속 변동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5%였죠. 근데 지금은 0%로 떨어졌죠. 금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2 월차임 전환시 제한 사항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한번 여기로 가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러면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 클릭을 합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오고요. 여기에 7조의 2라고 했으니까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7조 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그래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키웠네. 네, 이렇게 되겠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금액,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서 낮은 걸로 해야 되는데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 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입니다. 10%. 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아까 0.5%였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더한 비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이게 3.5입니다. 3.5. 네, 3.5%.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요거 위에 거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 그러면은 아까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그랬죠. 연 1할. 연 1할이라고 하는 것은 10%를 얘기합니다. 10%. 10%를 연 1할이라고 하죠. 연 1할. 소수로 점을 넣으면 0.1이죠. 연 1할. 그러니까 10%입니다. 10%. 그러니까 크지요. 10%하고 요 밑에는 아까 3.5%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하고 3.5%하고 적은 걸 적용을 해야 되겠죠. 3.5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0.5하고 그러면 4%잖아요. 그러니까 10%하고 4%하고 낮은 걸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4%를 적용이 되겠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일할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그랬죠. 아까 이율 연 3.5%를 말한다 그랬죠. 연 3.5%. 네, 요겁니다. 3.5%.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변경후 임대료가 나왔고요. 다시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서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500만 원만 받겠다.
500만 원은 내주고 500만 원만 받고, 그러면은 월 임대료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냐 계산해 보면은, 그럼 보증금 500에 월 임대료는 648,333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보증금이 낮아지는 대신 월 차임은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임대 등록 사업자를 내신 분들, 그분들은 연 5% 그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연 5%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계약을 했다. 계약 시점. 그리고 이제 통상 2년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2년 계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사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 살고 계신 분이 다시 2년을 이제 갱신하는 거죠. 재계약할 때.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5%밖에 올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년마다 연 5%를 올릴 수 있거든요. 계약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5%를 올렸다. 그 다음에 이제 재계약할 때 다시 여기서 또 5%를 올렸다. 요거는 이제 상관이 없지요. 근데 이제 이럴 수가 있죠. 이 계약을 했는데 여기 1년 뒤에 5%를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이제 재계약할 때 2년 뒤에 재계약할 때 요걸 못 올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10%를 올리겠다. 여기 5%를 못 올렸으니까 한꺼번에 10%를 올리겠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이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2년 뒤에 갱신할 때 5%까지밖에 못 올린다는 거. 그 대신에 이제 1년 단위로 올린다고 할 때 여기 이제 5%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이사를 갔다. 이사를 가고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맞춰졌다. 새로운 임차인이 맞춰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임차인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제 새로운 이제 임차인이니까 거기에 보증금하고 월세 하고 다시 갱신 시에 이 사람이 이사 안 가고 갱신 시에 5%밖에 못 올린다는 거죠. 요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